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레디오 강사 권동성입니다. 여러분 실기시험 준비하시면서 이 PLC 많이 어렵지 않으셨나요? 많은 수험생분들께서 시퀀스 그리고 논리회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에 반해 PLC는 좀 와닿지 않는다, 이해가 좀 어려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 영상을 시작으로 이 PLC의 핵심 정리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접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어떻게 레더 다이어그램을 그리며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방법 그리고 관련된 기출 문제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우리 PLC 핵심 정리를 시작해보죠. 자, 첫 번째, PLC 레더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기본적인 기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시퀀스에서도 A 접점은 뭡니까? 아르바이트에서 따온 거죠. 일하는 접점입니다. 평상시에는 열려있는 접점이죠. 그러니까 어떤 신호를 주거나 내가 조작을 했을 때 접점이 닫혀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접점을 우리가 A 접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B 접점, B 접점은 브레이크 할 때 브레이크 접점입니다. 우리 식당에서 브레이크 타임 하면 뭐예요? 쉬는 시간이잖아요. 그쵸? 자, B 접점, 끊어주는 접점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출력입니다. 출력. 우리 일반적으로 시퀀스에서는 출력이 이렇게 동그라미 부호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릴레이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전자접촉기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램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로 표현된 것이 결국 부하, 출력인데 이 PLC에서도 똑같이 우리 램프라든지 아니면 이런 릴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응용 명령이라고 해서 타이머를 좀 알아볼 거예요. 타이머. 대표적으로 PLC에서 출제될 때 타이머가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A 접점을 해볼게요. 시퀀스에서는 A 접점을 어떻게 표현을 했었나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동그라미에서 떨어뜨려서 그리는 겁니다. 그쵸? 이거는 지금 세로쓰기인데 만약에 가로쓰기로 한다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고 위쪽에 A 접점이 떨어뜨려서 그려질 것입니다. 그쵸? 자, 이렇게 접점을 그렸으면 그 옆에 명칭이 있을 거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릴레이의 A 접점이다 그러면 R-A 또는 그냥 이렇게 R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면 자, PLC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합니다. 우리 A 접점을 이제 약속하는 거죠. 이 기호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컵페이스터 모양처럼 이렇게 그려주세요. 일자로 평행한 선을 두 개를 그어주면 이것이 곧 A 접점이 되고 우리가 아까 전에 A 접점을 했을 때 옆에 썼던 명칭 있죠? 이제 PLC에서는 이것을 이제 지우고 번지로 표현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 A 접점을 P00다라는 번지로 명을 해주면 이 접점 위에 P00로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B접점을 표현해 볼게요. B접점. B접점은 어떻게 그리냐면 자, 이렇게 컵페이스터 그린 다음 1시에서 7시 방향으로 선을 그어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1시에서 7시 방향으로 선을 그어주시고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번지 수를 표현을 해줍니다. 이러면 B접점을 그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출력 같은 경우에는 괄호로 표현해 줄 때도 있고요. 괄호. 그 다음에 이 출력을 동그라미로 표현하는 데도 있습니다. 문제에서 보통 주어집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최근 출제되는 문제들은 다 법례라고 해서 기호, 명칭 이런 것들을 주기 때문에 그 법례를 따라가 주시되 그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다면 출력 같은 경우 괄호로 표현할 수도 있고 동그라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번지 같은 경우도 이 괄호 위쪽에다가 P10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괄호 안쪽에다가 P10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동그라미 안쪽에 P10 또는 동그라미 위쪽에 P10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쓰든 상관없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괄호 위쪽에다가 보통 기호 위쪽에다가 번지를 표현하곤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응용 명령. 이제 대표적으로 타이머가 있는데요. 타이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구체적인 예시는 뒤쪽에서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네모로 표현을 합니다. 네모. 그래서 접점에는 A 접점, B 접점이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출력으로 대표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며 타이머는 다음과 같이 네모로 표현이 되는구나 또는 타이머도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현이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뒤쪽에서 제가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제 접점은 어느 정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시퀀스에서 쓰인 A 접점, B 접점, 출력 이런 것들이 다 PLC로 넘어왔을 때 저렇게 변형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명령어별 기호와 의미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 조금 집중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자, 우리 PLC 명령어는 정말 수많은 명령어가 있습니다. 특히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이런 제작자마다 명령어를 다르게 쓰곤 해서 우리가 일종의 약속이 필요한데 보편적인 명령어를 먼저 말씀드리고 요즘에 출제되는 문제들은 다 명령어를 주기 때문에 그 명령어를 그대로 따라가 주시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명령어를 보시면 load라고 써 있습니다. 괄호로 str이라고 되어 있는데 load로 쓸 때도 있고 str로 쓸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PLC 레더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는요. 세로로 두 개의 평행선을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접속점을 그리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접점을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려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 접속점을 찍고 이렇게 시작되는 이 부분이 만약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A 접점으로 시작을 했다. 이 그룹의 시작을 A 접점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이 PLC 프로그램상 명령어를 load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load. 지금 안 와닿으셔도 돼요. 우리가 뒤쪽에서 이제 다음 영상이라든지 그 다음 영상에서 기출문제도 풀어볼 거고 프로그램 예시도 각각의 종류별로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시작하는 거 A 접점으로 시작하는 게 load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load로 쓸 때도 있고요. str로 쓸 때도 있고요. 아니면 ld라고 해서 ld로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명령어를 쓰는데 이런 명령은 A 접점으로 시작할 때 사용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load not이라고 붙게 되면 즉 not 또는 LDI, I가 이제 인버스라는 뜻인데 자, LDI 이런 식으로 not이나 인버스나 부정적인 것이 붙는다. 그러면 이제 B 접점으로 그룹을 시작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A 접점인데 이 B 접점으로 그룹을 시작하면 load not 또는 str not 또는 LDI 이런 식으로 붙겠다라는 거죠. 직렬 접속을 보겠습니다. 직렬 접속. 자, 직렬 접속은 and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거의 변하지 않아요. 특정한 명령어를 부여하지 않는 이상 and는 우리 논리 회로에서도 그리고 그쵸? 그냥 직렬로 시퀀스에서도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직렬 연결을 표현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and는 직렬 접속을 의미하게 되는데 어떠한 접점이 있고 그쵸? 그 옆에 A 접점이 만약에 직렬로 붙는다. 그러면 A 접점으로 직렬 연결했다라고 해서 AND라고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P01라고 했어요. 그럼 옆에 P02라는 접점이 이렇게 붙었습니다. 그러면 명령어를 쓸 때 AND P02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직렬 접속은 직렬 접속인데 이제 B 접점으로 직렬 접속됐을 때 그때는 AND not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줄여서 그냥 여기를 AN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여기는 AN 이런 식으로 ANI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문제에서 주어지는 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직렬 그룹을 보겠습니다. 직렬 그룹 같은 경우 AND load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이 그룹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그룹은 어떠한 말 그대로 모임의 시작을 그룹의 시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그룹이 되는 조건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 명이라고 해서 이 한 명을 그룹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그쵸? 물론 한 명이 그룹일 수도 있죠. 일상 속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그룹이라고 하는 건 어떤 구성원들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요소가 2개 이상이어야 해요. 뭐라고요? 2개 이상. 그러면 보시면 잘 보세요. 직렬 그룹이라고 했어요. 자, 직렬 그룹은 번지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and load라는 명령어로 써요. 또는 and str이라는 명령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선언해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A라는 그룹이 이렇게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B라는 그룹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어를 썼을 때 A라는 그룹의 시작이 있을 거고 B라는 그룹의 시작이라는 명령어가 각각 쓰였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룹 시작을 했으면 이 두 그룹을 하나의 몸체로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그룹을 묶어준다라고 해서 직렬 그룹이라고 하는데 이 A 그룹이 B 그룹과 어떻게 만났어요? 직렬로 만났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을 우리가 AND load 또는 AND str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걸 선언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이 A, B 그룹이 어떻게 돼요? 하나의 몸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5월을 보겠습니다. 5월. 우리 논리회로에서 5월은 뭐예요?
또는이죠. 그러니까 병렬 구조입니다. 시퀀스에서도. 그래서 5월 명령어를 쓰면 병렬로 접속하는 것인데, 자, 여기 보시면 A라는 것이 있고 접점이, 그쵸? B라는 접점이 있습니다. 이 A라는 접점에 B라는 접점이 병렬로 접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접속점을 찍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편의상 접속점을 찍지 않은 건데, 여러분 그림 그리실 때는, PLC 레더 다이어그램 그리실 때는 반드시 시퀀스 때처럼 접속점을 찍어주셔야 돼요. 자, 이걸 이렇게 찍은 상태에서 병렬 접속 이해되시고요. 그쵸? 그 다음에 5월 낫 보겠습니다. 5월 낫은 병렬 접속은 병렬 접속인데 이런 A라는 접점에 B라는 B접점이 병렬로 접속되었을 때 그때 5월 낫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병렬 그룹은 무엇이냐? 마찬가지로 요소가 2개 이상이어야 해요. 5월 로드 또는 5월 STR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그룹이 있고 어떤 그룹이 있는데 이 둘이 병렬로 만난다라는 것은 이 A라는 그룹을 먼저 시작으로 해서 연결을 해주고, 그쵸? B라는 그룹을 시작으로 해서 연결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프로그램 상에서 5월 로드 또는 5월 STR을 외쳐주면 이 A 그룹과 B 그룹이 어떤 형태를 이루는 거예요? 병렬 형태를 이루는 거예요. 잘 보시면 요소가 이 A라는 그룹이 2개, 그쵸? B라는 그룹에도 2개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룹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A라는 그룹을 하고 만약에 그냥 5월을 해버리면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5월을 한다는 건 단일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또 다른 그룹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요소가 2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이런 A라는 그룹과 B라는 그룹이 5월 로드를 통해서 하나의 몸체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문제를 풀면 점점 더 감이 오시게 될 거예요. 지금은 그룹 명령어는 이렇게 되는구나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출력과 타이머 쪽을 보겠습니다. 우리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out이라고 표현해요. 이거는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또는 여기다가 이제 W라고 해서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문제를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주어지는 편인데 문제 법리에서 주어지는 거 그대로 이용하면 되겠죠. 출력이라는 것은 동그라미 또는 괄호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램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타이머가 될 수도 있고 릴레이가 될 수도 있고 타이머는 응용 명령이고 릴레이가 될 수도 있고 전자접촉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시퀀스 회로도가 있다라고 볼게요. 자, 여기에 푸시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릴레이가 여자가 되고요. 그쵸? 릴레이가 여자가 되고 이 릴레이의 A 접점에 의해서 램프가 여자가 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램프가 점등이 된다라고 해볼게요. 자, 이런 회로에서는 어떤가요? 내가 누르면 이 릴레이가 동작하니까 여기 릴레이 A 접점이 붙어서 램프가 점등이 되는 거잖아요. 이때 여기에 이 번지수를 P에 40이라고 해놓는다. 그러면 이 출력에 뭐가 되는 거예요? P40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입력의 이 번지수를 P01이라고 한다. 그러면 A 접점이니까 요 앞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P01을 적어주면 되겠죠. 이때 요 길이 똑같이 그려주셔야 돼요. 잘못 그리면 마치 직류 전원장치처럼 됩니다. 건전지처럼. 자, P01, P40 하면 뭐예요? P01에 신호가 들어오면 P40에 신호가 전달이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출력을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이머 쪽 보겠습니다. 그러면 TMR이라고 보통 하거나 아니면 DMR이라고도 합니다. 이 타이머는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보시면 동그라미 마치 출력처럼 그려져 있죠. 그리고 T40이라고 타이머의 이름을 명시해 줬고요. 그 다음에 5초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타이머는 T40이라는 이름에 5초의 지연 시간을 갖는 타이머입니다. 그러니까 이 타이머 40에 신호가 들어오면 1, 2, 초를 세고 5초 뒤에 타이머가 동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타이머의 A 접점은 붙게 되고 B 접점은 떨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T40 5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 밑에 보시면 네모로 되어 있습니다. 네모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TON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온딜레이 타이머라는 뜻이고 톤, 그 다음에 T001은 타이머의 이름이고요. 50, 여기가 중요한데 자, 여러분 50이라고 해서 절대로 50초가 아닙니다. 이렇게 50으로 써 있는 거는 5초라고 이해해 주셔야 돼요. 5초. 그래서 여기는 물론 5초라고 한글로 써 있지만 그쵸? 이렇게 50이라고 돼 있으면 이거는 5초입니다. 50초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간혹 프로그램 보면 100이라고 써 있는데 이 100은 100초가 아니라 10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0.1을 반드시 곱해 줘야 한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이머 종류와 이름과 시간이 이렇게 한꺼번에 나타나더라 가는 것까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타이머뿐만이 아니라 이 PLC에서 사용되는 기초 접점, 기본 접점, 그리고 어떻게 명령어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저와 함께 초기 단계를 밟았습니다. 그렇죠? 그럼 다음 단계에서는 이것보다 응용 단계인 여러 회로를 보면서 PLC 프로그램을 짜보고 그 다음 단계로 문제들을 풀어보며 이 문제에서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짜였다. 이 문제에서는 실수하기 쉽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그려줘야 됩니다. 등의 응용까지 한번 함께 나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공부하시면서 PLC 버리지 마시고요. 제 영상 끝까지 잘 보셔서 PLC 문제 꼭 맞히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콘텐츠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